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8시 정각이고요. 이제 1시간 후면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제 8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고요. 우리는 큰 고비를 하나 넘겼습니다. 8월달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지 시간 8월 10일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였죠. 지난달에는 예상을 뒤엎고 9.1%라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내놓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키웠던 부분은 바로 국제 유가가 이제 $100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분명히 9.1%는 아닐 것 같은데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과연 얼만큼 떨어질까? 그 둔화된 지표를 가지고 과연 연준 의원들은 알았어, 인플레이션 꺾였구나, 아유 금리 후퇴할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자, 이제 한 고비 넘겼습니다. 그 덕분에 8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1% 이상,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3% 상승했고요. S&P 500이 2.13%, 그리고 나스닥이 2.89%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7월 소비자 물가 지표 때문이었다. 사실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개별 종목,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개별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 발표 혹은 실적 전망이 둔화될 것 같아, 이런 개별 종목 이슈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9.1%가 나오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간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9.1%가 아니라 8.6% 증가했죠. 언제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1년 7월 대비 8.5% 상승했다고 하죠. 그리고 2022년 6월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로였다고 하죠. 자, 미쓰리가 경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이 뭐냐면, 경제라는 녀석은 우리가 인간이 숨을 쉬는 생명체잖아요. 그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든 돈이고 그 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따라서 그 돈의 집결체인 경제라는 녀석은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키가 작아진다든가 뭐 체격이 작아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덩치는 성인이 됐지만 어떤 지혜적인 면,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면은 계속 우리가 배워가고 얻어가고 하면서 성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경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라는 녀석이 만약에 전월과 똑같았다, 전년동월과 똑같았다,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변화가 없는 정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둔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는 8.5% 상승, 전월 대비는 변동사항이 없다. 시장에서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 8.7%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100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 가격이었는데, 그 원유 가격이 어느 순간 이제 $100 아래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분명히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난달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9.1% 발표되면서
솔직히 뒤통수 맞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는 5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8.5%였잖아요. 8.5, 한 8.6, 한 그때쯤 거의 정지 상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8.8, 8.9를 예상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잘 나온 9.1%가 나옴으로써 사실 투자자들이 헐 이랬습니다. 아니 금리 인상을 그렇게 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처럼 9.1% 소비자 물가지표 이런 충격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국제유가가 꺾였기 때문에 안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래도 시장 예상치인 8.7%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에 나왔던 9.1%보다도 그리고 예상치인 8.7%보다도 낮은 8.5%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에너지와 음식료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에너지 상승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물품들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1차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어떤 가공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품목들,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품목들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대되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승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6월 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5.9였는데 이번에 7월 달은 한 6.1% 정도 증가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했었습니다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조차도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다. 자,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둔화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왜 전월 대비 변함없다, 전년 동월 대비 변함없다, 전분기 대비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둔화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여러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리에 상관없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한 가치라는 게 붙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녀석이 인간이 만든 돈에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계속 무언가 부피가 커져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뭔가 성장해야 되고 이런 그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놓고 둔화된 건 아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둔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8월달 가장 중요한 지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연준 위원들의 입을 봐야 되거든요. 자, 연준 위원들 9.1% 안 나왔다. 8.7% 안 나왔다. 8.5% 나왔다. 자, 이제 75bp 금리 인상 거둬라 라고 연준 위원들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날 발언한 연준 위원들은요. 같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긍정적이긴 한데 8.5%는 기뻐할 수가 없는 수준이야. 어디 8.7% 가지고 8.5% 가지고 금리를 좀 덜 인상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연준 위원들 중에 비둘기 중에 비둘기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조차도 7월달 CPI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 그 수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연준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합니다.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죠.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우리 연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을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그런데 이날 나온 게 8.5%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진짜 연준위원들을 감동시키려면 한 5%대 정도? 왜냐하면 그 정도 나와줘야지만 9월 달이 됐을 때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이번에 꺾였던 모습보다도 더 둔화된다면 그래, 우리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겼어. 자, 9월 20일 연준 금리 인상 50bp 정도만 할 거야. 이게 되는데 지금 8.5% 가지고 어디다가 가짜않게 명함을 내미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말 눈에 띄게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5% 가지고는 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는 올라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지 않으면 좋아 보여야 됩니다. 왜? 중간선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모두 8.5%라는 7월달 CPI로 확인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어. 우리 75bp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일 32%에서 56.6%로 상승했고 반면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일 68%에서 43.5%로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나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여전히 어금니를 꽉 깨물고 75bp 금리 인상 할 거거든 하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선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래 이제 9.1%에서 8.15%로 떨어졌고 9월달 FOMC 회의가 이제 이날 기준으로 40일 남았으니까 9월달에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또 꺾이는 거를 확인한다면 연준도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고집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주식은요, 여러분. 경제는 무조건 선반영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아무리 75bp 금리 인상 발언을 한다고 해도 금리 선물 시장은 웃기고 있네. 야, 니네가 9월달 가면은 75bp 금리 인상한다고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에서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7월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몇 달 후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오늘 밤에 7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조차도 조금 낮아진다면 아니죠. 뭐 한 0.6% 소비자 물가 지표처럼 그 정도 낮아진다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이 바뀔까요? 아마 연준 위원들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강력한 발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중에 비둘기였던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수준까지 올릴 거야. 아직까지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 이렇게 강력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준 위원들 중에서 매파 성향의 의원들의 구성이 많고 그들은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추구하고 있고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치는 2%입니다. 물론 잠정적인 2%죠. 뭐 올해 연말까지 2% 되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최대한 한 내년 정도까지 한 2% 정도 잡고 있는 거겠죠. 연준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직 인플레이션 잡혔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꺾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미국 경제는 이제 지난번에 고용지표 확인했죠. 고용지표 확인했는데 겁나게 좋았어. 아, 미국 경제 좋네? 여기에다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꺾였습니다. 마치 시장의 모든 악재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증시였고 그런 분위기가 이날 뉴욕 증시를 크게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0%를 계속 언급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0%란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제로였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전년 동월 대비 8.5%이 지표는 아직까지 공포적이긴 하지만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는 내가 물가를 잡았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1일 목요일 기준으로는요. 언뜻 생각하면 와, 그래 미국 고용 좋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찍었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재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게다가 9월 달 FOMC 회의 아직 40일 남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8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요즘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이렇게 불안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예상컨대 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요, 이렇게 좀 불안불안합니다. 예. 뭐 그냥 저의 그냥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묵비권을 행사했다. 자, 이거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2024년 대선 선언, 출마 선언 빨리 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어떤 그 성적표들이 뭔가 약간 뻥튀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지금 만 건 이상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있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엔 잘 나오지만 미쓰리가 주장하는 거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여기에 기업들이 채용 공고 줄이고 있고 그리고 감원 계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어제 발표한 어젠가요? 어제군요. 2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도 감소 수준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이번 주까지는 뭐 이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크게 잡으면서 약간 공포를 느끼게 됐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조업 지표 관련된 지표들부터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미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월 달 주식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녀석과 싸우게 될 것이다. 자, 8월 한 달을 두고요. 3분의 1로 나눴을 때 8월 3분의 1은요. 경기가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가도 잡혔다는 호재가 모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주택 지표가 크게 이제 둔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뭐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가 아니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근데 어쩌면은요. 지금 9월 달 FOMC 회의가 40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시장에서는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가 됐다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혹시 많이 부진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이번 9월 달에 50bp가 아니라 혹시 25bp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닐까? 혹은 그냥 금리 동결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9월 달 FOMC 회의가 40일 동안 남았기 때문에 40일씩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있는 소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대한민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파생상품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그러니까 선물이라든가 옵션이 만기일 당일에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요, 그 다음날 혹은 며칠 안으로 그 분위기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확인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주택지표라든가 제조업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그런 지표들이 얼마나 경기 침체 우려를 크게 키울 건지, 아마 처음에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9월 달에 연준에서 50bp조차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판을 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래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자기네만 잘 나가면 돼요. 제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제 방송에서 트럼프를 겁나 많이 까지 않았습니까? 매일 트럼프 대통령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왕이나 다 자기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국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작은 희망인데, 대한민국의 이득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 그리고 자기 측근들의 이득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주변을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뭐 각국의 대통령들이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하든 우리가 뭐라고 원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똥볼을 차고 얼마나 또 그 뒷목을 잡게 할 일들이 많은지.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